야담지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소한 행복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 오래된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장수하신 영조. 설을 앞둔 어느 겨울날 영조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보고자 평복 차림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성 견드리에서 만난 한 선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과거에 못 붙는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시작됩니다. 궁궐을 나선 영조는 도성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설날 준비로 분주한 백성들, 시장에서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솔솔 올라오는 떡 굽는 냄새. 영조대왕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내친 김에 도성 외곽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진 영조는 발길을 변두리로 옮깁니다. 마을 초입에 다다랐을 때 어느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회생아, 뭐해 구가? 영조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가 글을 읽고 있단 말인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한참을 듣던 영조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 주인장 계시오. 이 야심한 밤에 웬일이십니까? 이 마을의 새로운 이웃인데 글 읽는 소리가 들려 시문이나 나누고자 왔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저는 동네 정가, 이름은 길식입니다. 나는 전주 이가, 이름은 금이라 하오. 내일이 설인데 가족들과 보내지 않고 왜 홀로 글만 읽고 있소? 한양에 올라와 과거 준비한 지 10년, 그런데 초시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보기 부끄러워 그냥 한양에 남아서 글 공부 중입니다. 길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세한탄을 합니다. 더 기막힌 건 종놈 하나가 글 한 장 지어달라 해서 줬더니 그놈은 덜컥 급제하고 저는 낙방. 이제 그 종놈은 상전이라 부릅니다. 참 딱하구려. 영조는 속으로 이 사람 내가 과거 급제시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보름날 과거 시험이 있소. 문제는 나무 목의 귀 이. 그게 바로 목이버섯이니 답에 꼭 쓰시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험날 영조는 길식을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다시 길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과거 시험장에 오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길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 부부가 와서 내려갔습니다. 영조는 길식의 말을 듣고 부모 부고인데 어쩔 수 없지.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길식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달 20날에 또 시험이 있어 같은 문제가 나오니 꼭 쓰시오. 두 번째 과거 시험날, 길식은 시험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 영조가 알려준 답을 잊어버리고 길식은 엉뚱한 답을 적었습니다. 영조는 길식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이버섯이라 하였건을 왜 딴 걸 썼소? 길식은 머쓱하게 웃을 뿐입니다. 영조는 내 기필코 이놈을 과거급제시키리라.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며칠 뒤 또 시험이 있소. 제발 이번에는 목이버섯을 쓰시오. 그리고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유과인데 다려서 먹고 시험날까지 몸을 챙기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길식은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화가 나서 다시 길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길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신 육아를 매일 다려 먹었는데 시험날 아침 설사가 나서. 영조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으이구 이놈, 저도 못 먹는 게 니놈 팔자구나. 궁궐로 돌아온 영조는 그래도 길식을 측은하게 생각하여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밤중에 몰래 길식의 방으로 던지고 갔습니다. 영조는 이 금으로 길식이 살아갈 수 있는 보탬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영조는 길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길식은 머리에 천을 두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영조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길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가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어떤 놈인지 속상해서 돌들은 보자기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영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얼른 밖으로 나가 보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길식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게 돌이 아니고 금덩어리야. 어이구. 길식은 멍하니 영조를 바라봅니다. 그날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벼슬도 재물운도 집할 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정선비의 뒷이야기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비가 운이 없던 걸까요? 아니면 영조가 너무 집요했던 걸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